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긴급 진단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번 시간 유진베스트 전덕하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가지 상황실 팀장님과 함께 알아볼 테고요. 바로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오늘 뉴스가 나온 삼성물산입니다. 정말 전 부문 고른 성장이 나타났다.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 배경, 또 그 사업부별로 뭐가 더 잘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삼성물산 실적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 나왔는데요. 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액에서 11조 2,55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에서는 7,6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매출액 36%, 영업이익은 465%로 굉장히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한 모습입니다. 사업 부문별로 자세하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건설과 바이오 업종에서 크게 두각을 보였습니다. 건설 부문 먼저 찾아보자면은 영업이익이 3,240억 원으로요. 최근 해외 신규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화가 되었고요. 하이테크 프로젝트 공정에서 또 준공이익이 일회성 900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도 크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이익성이 많이 훼손되었고 또 최근에 레고랜드로 인해서 부동산, 건설 업종 센티먼트가 많이 악화되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저 효과까지 톡톡히 좀 받은 모습입니다. 현재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하이테크 프로젝트 수주는 매년 원래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에서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5.6조 원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는 9.6조 원으로 수익성 방어 이상 그 개선까지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바이오 업종에서도 굉장히 또 본업 실적 개선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 외에는 레저에서 480억 원 흑자 전환하였고 시금에서 240억 원, 패션에서 290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 71% 이익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안에서 건설과 리조트 부분이 좋았고 상사 부분의 실적은 좀 다소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또 그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됩니다. 삼성과 변화에 있어서 이 삼성물산은 어떤 덕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삼성물산이 워낙 하는 게 많아서 약간 지주사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가장 큰 수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으로 이제 취임이 되면서 가장 톡톡히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사업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1.7%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취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사업 쪽에서 포트폴리오 강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좀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로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고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취임이 되면서 상속세를 본격적으로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당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이제 배당을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돌리겠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물산 많은 걸 해서 오히려 색이 잘 안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적도 잘 나왔고 무언가 이재용 회장의 취임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삼성물산을 조금 믿어볼까? 이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삼성물산 한번 정리해보죠. 네.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색이 없었지만 이제는 팔방미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건설업종에서는 뭐 일회성 비용 9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었기는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프로젝트 수주를 꾸준히 따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코로나 영향 어느 정도 지속이 됐지만 이익성 훼손하던 모멘텀들 거의 다 대부분 완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패션, 식용 대부분 좋은 모습, 레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이사회에서 오늘 삼성 이재용 회장이 취임하면서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책임 경영 강화와 그리고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 과감한 의사 결정을 통해서 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이 부분 자체도 지금 현재와는 다르게 좀 적극적인 투자 스탠스를 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12만 원, 목표가 14만 5천 원, 손절가 11만 원 드리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물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엇갈린 실적, LG전자 이야기, LG그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비 위축 그리고 경기 둔화 때문에 가전의 그 비중이 많은 LG전자라던가 LG 디스플레이 쪽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잖아요. 이 먹구름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매크로 환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 자체가 실적이 많이 둔화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도 꾸준한 좀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TV 사업 부문에서 출하가 감소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분법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내년 실적 추정치 자체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TV 사업 부문 쪽에서는 이제 유럽 쪽에서 에너지 요금이 급등을 하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오르면서 결국에는 TV 세트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 전략을 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익성 자체도 좀 하향 전망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결국에는 TV 출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매크로 상황상 여건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전자 4분기 실적 추정치도 매출은 22.8조 원으로 약 9.8%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단에서는 7,36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3%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 LG이노텍을 제외하고는 LG이노텍 4분기 추정 영업이익을 제외하고는 전 사업부에서 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한 좀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반면에 LG이노텍의 경우에는 고객사를 잘 만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구분하면서 좀 비교하는 뉴스들이 많았거든요. LG이노텍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애플 덕분이다. 고객사를 잘 만났다라는 평가인데 그럼 같은 IT나 전기전자, 가전 중에서도 지금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경기 둔화를 고스란히 타격을 받고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건가요? 네, 이게 가장 비교 대상이 컸던 게 삼성전기인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부문별로, 고객사별로 큰 편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을 두고 본다면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이 2조 3,837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3,11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매출은 마이너스 6%고요. 영업이익은 32%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LG이노텍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조 3,110억 원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448억 원으로 매출액은 41.9% 성장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2.5% 성장하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고객사 쪽에 다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에서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좀 실적이나 영업이익 단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0%가 거의 애플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가 또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실적을 견인을 했고 또 여기서 또 고객사에 대한 차이가 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XR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이노텍은 또 XR 쪽으로 센싱을 또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고객사의 좀 차이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LG전자는 28일 내일 이제 실적이 나옵니다. 부진한 가전의 타격이 클까요? 아니 우리 LG전자에서 잊으면 안 되는 그 VS 사업부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무엇을 보고 LG전자에 접근을 해봐야 되는지 투자 의견, 가격 전략 의견 주시죠. 네. 한 줄 평 말씀드리면은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회사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불안한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소비 둔화 이런 부담감을 같이 끌고 가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잘하고 있는 자회사 LG이노텍에 대한 메리트만 있는 상황이라면은 굳이 LG전자를 가져가기보다는 LG이노텍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굳이 추천을 드리자면 LG이노텍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28만 5천 원,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LG이노텍은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LG전자가 아닌 LG이노텍의 신규 매수 의견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전자보다는 LG이노텍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해주셨고요. 또 우리가 이 전기전자 관련해서는 내일 나오는 애플의 실적도 챙겨봐야 되고 내일 LG전자 실적도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모빌아이 효과 볼 수 있을까요? IPO 최대어 모빌아이가 상장 첫날 폭등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자율주행의 시대를 다시 또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빌아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모빌아이가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가 현재 21달러 수준이었는데 공모가 21달러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27.3달러로 30% 이상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급등 배경을 보면은 먼저 모빌아이에 대한 기업 가치가 너무나도 저평가된 공모 가격에서 밴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인텔에서 153억 달러에 이제 인수가 되었고 2014년에는 기업 가치 50억 달러에 상장한 또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모빌아이 기업 가치는 500달러로 한화 약 71조 원에 이르는 상황인데 최근에 중앙은행과 그리고 긴축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기업 가치가 170달러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상장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상장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큰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이 2020년도 2월 달에 4.6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기업 가치가 낮게 상장이 되었다 보니 시장에서 좀 크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에이다스 분야의 선도 업체입니다. 현재 관련 칩 해서는 80%가량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당 업종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모회사가 인텔이다 보니까 그런 프리미엄까지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전략적인 좀 투자를 통해서 더 크게 인텔을 얻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율주행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가시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 전기차 시장 처음에 개화됐을 때처럼 2차 전지주들이 급등했던 것처럼 자율주행 테마주도 주도주 자리를 한번 보일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언제쯤일까요?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사실 자율주행 업종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큰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최근에야 전기차를 통해서 뭐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준다,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단순하게 물리적인 이제 기계 장치들을 뭐 효율성,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에서 큰 두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업종입니다. 막연하게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차, 항공, 선박, 무인 이동 수단까지 포함해서 국방, 농업, 보안, 공장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확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2차 전지처럼 좀 시장을 끌어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그런 여건에 대해서는 당장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 비용단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인데요. 뭐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당장은 2차 전지처럼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단순한 테마로만 보기에는 또 아까운 테마입니다. 그래서 전장사업단에서 부품 관련 업종들이나 이런 쪽으로는 꾸준히 또 매출이 나오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모트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더 나눠보죠. 쌍용차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급 소식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한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트렉스 투자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네, 한 줄 평 먼저 말씀드리자면 참 계륵 같은 종목입니다. 계륵 같은데. 네, 이 종목을 저도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마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배터리팩 공시가 나오면서 움직임을 보였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자율주행 같이 모두 다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현재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언급했듯 IRA에 대한 법안 수혜를 좀 우려를 좀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센티먼트가 악화된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이제 뭐 결국에는 전기차랑 당장은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큰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모멘텀이 훼손이 되면서 자율주행 또한 좀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을 눈치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눈치를 보면서 진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모트렉스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NO 의견 드렸습니다. 계륵 같은 존재라고 정리도 해볼게요. 오늘 세 가지 상황실은 전덕화 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